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스마트머니들 언제 주택시장으로 돌아오나,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2000선을 돌파했죠. 어젠가요? 어제 돌파하고 오늘도 장중 조정이 있었지만 2000선을 굳건하게 지켰죠. 이제 주식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지수대를 이제 거의 회복을 하였죠. 자, 근데 우리가 이 2000선 돌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주식시장의 2000선 돌파는 어떤 유동성, 이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 머니로 돌파를 하였지만, 그것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가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갖고, 기대를 갖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위기 극복을 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기 극복을 하였다. 사인의 신호로 경제활동이 이제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 자, 그런 기대감이 2000선이라는 고지에 올라온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우리 주식시장은 좀 아주 특이해요. 뭐가 특이하냐면 한 방에 올라왔다는 거죠. 한 방에 바닥에서 1450에서 2000선까지 거의 쉬지 않고 올라왔다. 뭐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은 있었지만 거의 행보로 올랐다. 보통은 이제 더블 딥이라고 해서 W자 바닥이라든지 아니면 한쪽이 조금 낮은 W 뭐 그런 반등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한마디로 그냥 쭉 올라왔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러한 그 강세장을 전문가들이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근데 반대로 저는 제가 이제 저희 유튜브라든지 제 블로그 글 보면 계속 강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시세에 순응을 해라. 그리고 막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라. 자, 올라올 때도 계속 사라. 뭐 저번 주에도 또 계속 사라. 뭐 이제 그런 얘기도 계속 했습니다. 저는 계속 샀습니다. 계속. 자, 저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물량을 좀 축소해 나갈 생각인데, 자, 축소해 나가도 아직도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아요. 이 주식시장 보면. 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순환매를 하면서 어떤 그 주식이 제 자리를 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시장을 대부분의 전문가들, 우리가 소위 유튜브에서도 말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 해박하신 분들. 자, 그런 분들일수록 이 시장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주식이 반등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합당한 이유가 시장에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도 없었다. 미국 주시장도 거의 뭐 우리만큼 반등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코스피 시장의 그 상승률, 코스닥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은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상승률 세계 1위.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했고, 미국 시장도 트럼프가 연준하고 합의를 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 질적 완화 하면서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막 추진을 하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돈에 돈발로 시장을 끌어올린 거죠. 자, 이렇게 돈발로 끌어올릴 때는 어떤 경제 이론, 어떤 합당한 이유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러한 시장은 이제 유동성 장세라는 거죠. 유동성 장세. 자, 유동성 장세는 일종의 이제 거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분명히 이제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가 이제 오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부분은 거품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뭐 수출도 반으로 줄어들고 기업 실적도 반으로 줄어들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했고, 올라가더라도 W자 반등, 뭐 긴 조정 거쳐서 올라간다. 자, 그렇지만 이게 거의 2달 만에 거의 제자리를 왔다. 참 이게 어떤 그 신기루 같은 이야기죠. 신기루 같은 이야기. 우리가 이 3월 초에 급락할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반등을 하리라고 예상을 했겠습니까? 자, 근데 또 특이한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이번에 반등은 아주 특이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외국인들이 다시 팔고서 다시 재매수 들어올 때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 반등의 주체는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번 시장은 반등의 주체가 개인들이 했다는 거죠. 개인들이 그 주식이 떨어질 때, 특히 삼성전자 다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다 받아냈습니다.
무려 예탁금이 고객 예탁금이 45조인가요? 자, 그 돈이 다 받아줬습니다.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얘기로는 주식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덜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하방에서 받아주는 그 돈들이 많았다. 자, 그리고 반등을 할 때도 개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계속 샀습니다, 개인들이.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풍부했던 거죠. 자, 그때 바로 들어갔던 돈이 부동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부동산 금매로 팔고,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 돈이 많았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대출 규제로 거의 다 막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금 중과세를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집의 개수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세금이 없는 거래세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수수료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주식으로 갔다. 그런 것들이 풍부한 유동성을 만들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연기금과 기간의 간헐적 매수 지수를 받쳐주면서 어떤 연기금과 기간의 간헐적 매수와 개인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2,000선을 돌파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소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그 매도 물량이 급격히 작아진 거죠. 어쩔 때는 3천억, 2천억, 1천억. 자, 매도 물량이 작아졌다. 그 돈은 이제 개미들이 다 받아줬다는 거죠.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에 있던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어떻게 오나, 언제 오나, 그리고 부동산 반등은 언제 되나, 이제 그러한 것이 이제 오늘의 방송 주제인데, 잠깐 주식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요번 그 주식시장의 특징은, 자, 구산업이 아니라 신산업의 전면 등장.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 그런 사업들이, 그 인터넷 플랫폼 사업들이, 그리고 인터넷 쇼핑, 온라인 사업들이 앞으로의 신산업이라는 건 다 알았죠? 다 알았지만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시대에 언택트 문화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앞으로 더욱 대세가 되겠다. 자, 그래서 아마존, 카카오, 네이버, 자, 이런 주식들이 이제 신고가를 친 거죠. 자, 바로 이제 어떤 위기가 오면, 경제 위기가 오면 바로 이제 그 스타 주식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산업이 시가총액,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누르고 8가 됐나요? 네, 카카오가 그 정도로 그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전면에 등장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이런 점을 주목을 해야 된다. 이제 구산업의 어떤 가치보다는 어떤 신산업에서 가치가 더 많이 발생하는구나. 자, 그러한 트렌드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한 것을 보여줬던 어떤 그 하나의 사건이었다. 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전문가들이 이번 시장의 반등을 예상을 못했나? 자, 이번 시장에서 그렇게 밑바닥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예측 불가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동학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하이닉스도 사고, 자, 그런 주식들, 대형주를 많이 샀는데,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샀는데, 자, 삼성전자 지수가 지금 2천이 넘었는데, 아직 5만원도 안 갔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의 그 동학 개미들의 평균 단가가 5만원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52,000원인가요? 자, 아직도 본전이 안 왔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이번 주식시장은 사실 동학 개미도 그렇게 수익을 못 올렸고, 소위 말하는 전문가 그룹 그런 분들도 못 올렸고, 그냥 주식 잘 하시는 분들, 단타 잘 치시는 분들, 주식 고수의 분들, 고수들은 그런 거 잘 예측을 안 해요.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아예 예측의 영역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냥 시세에 순응을 하는 거죠. 그냥 이 종목 가겠다 하면 이 종목 사고, 저 종목 가겠다 하면 저 종목 사고, 자,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거죠. 자,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 예측을 하지 않아요. 주식은 복잡계로서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왜 이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못 내냐. 물론 이제 1400대에서 사가지고, 나는 장기 투자할래. 자, 그러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냈는데, 자,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전문가의 이야기를. 근데 전문가의 이야기들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 부담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시장의 유동성, 그 저수지의 물,
저수지라는 것은 시장이고 거기에 담겨 있는 물은 유동성이라고 보면 그 유동성이 너무나 풍부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초저금리 시대에 사니까 그게 당연한 것 같이 생각을 해서 그렇지 예전에 우리가 7% 8% 그때 금리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돈을 못 빌려왔어요. 우리가 빌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번 그 동학개미들이 많이 이용했던 게 그 마이너스 대출 아닙니까? 저도 마이너스 대출도 받아서 주식도 사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자,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다. 자, 그게 이제 금리가 싸니까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 담보대출 받아서 살 수도 있고, 금리가 2%, 3%도 안 되니까. 그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재밌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일 때도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사실 또 문제예요, 문제. 소위 말해서 그 투기꾼들은 지방 곳곳에 다니면서 부동산을 또 사모았다는 겁니다. 사모았다. 정부가 그렇게 많은 규제를 내놓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외지 투자자들이 그 지방에 들어가서 물건을 또 수집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런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 금리가 세면은 그게 가능하겠냐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뭐에서 또 실수를 했냐면 외국인 매도에만 다 집중을 했어요. 자, 맨날 주식시장에서 일주일에 5일 거래하면 하루 사고 4일을 파니까 외국인이 매도하는데 주식시장이 올라가느냐. 자, 예전까진 그랬어요. 예전까진 그랬는데 지금 요번 시장은 그 프레임이 깨졌다. 자, 그래가지고 외국인이 매도하는데도 그 물량을 동학개미가 다 받아주고 그리고 연기금이 다 사주고 연기금이 그만큼 이제 돈이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 그리고 기관들도 주식을 많이 샀어요. 중간중간에 단타치긴 했지만 기관들도 증시안정기금이 들어갔는지 무슨 돈으로 샀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기관들도 지수 방어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2000선에서 마이너스 7, 8포인트 빠지고 그러다 다시 올라가고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샀는데도. 그러면 개인들이 사서 올라갔냐? 그건 아니겠죠. 누군가 큰 세력들, 예를 들어 이제 기관들 아니면 대한민국 주식을 또 많이 그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외국인들이 지수 방어주를 또 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계속 2000선을 올라간 겁니다. 자, 그런 그 대한민국 내의 그 국내 유동성을 관가했다. 자, 제가 왜 이 유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2000을 넘었으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400 한 50 저는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계속 싸면서 계속 이제 주식 올라오면서 사고 떨어지면서 사고 있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을 매일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낙폭 과대 시장에 이제 주로 참여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사람이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00 넘었으니까 2000 넘으면 또 이제 2000에서 2200 그 정도에서 박스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1900에서 한 2200 그 정도에서 또 박스권이면 그게 또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 선수들 아니면 진짜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이 트레이더 아니면 힘들다. 자, 그 전문적으로 데이 트레이더 하는 사람들도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잘하는 사람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게 정말 잘하는 사람만 잘한다. 근데 무지하게 피곤하다. 그런 시장이 오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빠져줘야죠. 이제 2000 넘으면서 2100 정도 예를 들어서 그 선에서 계속 이제 털고 나와야죠. 자, 이제 그런 돈들이 이러한 그 낙폭화대 어떤 그 폭락시장에 들어갔던 부동산에서 이런 폭락시장에 들어갔던 돈들이 이제 빠져나올 때가 됐다. 이제 그런 스마트 머니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나오게 되는 돈이 이제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어디로 가겠냐. 자,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회군을 할 것이죠. 회군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자, 우리는 그걸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유동성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자, 거기서 수익을 내신 분이 바로 나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수익을 내서 50%, 100% 수익을 낸 돈들이 어디로 가겠냐 이거죠. 분명히 이제 고급지 아파트를 또 사러 가겠죠. 분명히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뭐 다시 주식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금리가 뭐 지금 2%도 안 되는 금리를 가지고 뭐 살 수도 없는 거고, 예금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자, 이 유동성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뭐 앞으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2차 발현되고, 그 다음에 3기 신도시가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이렇게 안 좋고 구조조정 되는데 무슨 또 집값이 올라가냐.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집값이 전 고점을 돌파할지 안 돌파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뭐 돌파하면 안 되겠죠. 이제 집값이 많이 비싸니까 돌파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돌파를 한다는 얘기는 그게 이제 투기 세력이 들어가면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요가 가세가 되면, 그리고 시장의 공급량이 모자라면 또 돌파를 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그때 시장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그때 시장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그런 스마트 머니가 다시 주택 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다. 자,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앞으로 2, 3년 동안에 이 시장에 또 공급량, 경기도 수도권의 공급량이 많지가 않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많지가 않다. 자, 그래서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공급 강화 대책을 내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 2023년도까지 공급량을 만들어주겠다. 자, 그래서 용산 미니 신도시 나오고, 그 서울에 그 유유지들 많지 않습니까? 역세권에. 자,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줄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아라 했지만, 용산 미니 신도시가 2023년도까지 절대 안 만들어지겠죠? 그냥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 그리고 유유지에 짓는 주택은 뭐 거의 원룸형, 뭐 신혼부부, 뭐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주택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급량을 대체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3기 신도시 역시 2025년 빨라 2025년 입주 가능할까요? 자, 그리고 그거는 그 3기 신도시는 특별한 분들만 받는 거예요. 특별한 분들만 특공으로 받든지 아니면 당첨 가점이 높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림의 떡이다. 자, 그리고 그거 분양권도 못 사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시장의 그 공급 물량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유통시장에서도 살 수도 없고, 자, 그러한 그 실수요자, 구축에 살다가 신축으로 이사가는 그 실수요자들이 이제 어떤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분양권을 주고 살 수도 없고, 당첨받은 걸 살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시장에 있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시장의 물건들이 그렇게, 이게 최근에 우리 부동산 시장에 뭐가 문제냐면, 돈은 풍부하게 많아졌는데 매물이 많지 않아요. 그게 왜 매물이 많지 않냐?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그거 어렵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그 투자하시는 분, 투기 세력, 투자하시는 분, 투기 세력. 자, 그런 분들이 한 2채를 샀어요. 예를 들어 3채를 샀어요. 사람마다. 저 많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금리가 낮으니까, 그리고 전세 가격도 높아졌고, 자, 그러다 보니까 투기하는 세력들이 집을 2채 살 걸 5채 사버려요. 일종의 이제 매점 매석이 되는 거예요. 매점 매석. 자,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 매물이 없죠. 자,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하고 틀려요. 주식시장은 매물이 없으면 증자를 하면 돼요. 증자. 주식시장은 매물이 모자르지는 않죠. 기업의 실적이 좋아야 올라가는 거죠.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은 매물이 없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그런 물건들을 투기 세력들이 다 잡아간 거예요. 다 잡아간 거. 자, 잡아가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임대주택으로 다 묶어놨잖아요. 임대주택으로 다 묶어놨잖아요. 자, 그리고 신축 물량은 시장에서 유통이 안 되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에,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재개발은 규제로 많이 묶여 있어서 어떤 정비 사업이 또 진행이 안 되고, 그런데 신축의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졌다. 신축의 수요는. 요즘은 모두 다 신축을 원해요. 모두 다. 그냥 구축해서 이사 가시는 분도 신축, 신혼부부도 신축, 빌라 사시는 분도 신축, 다 신축을 원해요. 구축 원하시는 분 없어요. 신축 또는 신축급 아파트 또는 준신축 또는 신축이 될 재건축 아파트. 자, 몸빵이라도 해서, 자, 그런 아파트를 원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공급량은 없고 매물은 마르고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투기 세력들이 지분 쓸어 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 주식시장이 2000선을 돌파해가지고, 자, 이제 더 큰 괴물, 자, 더 불린 돈들이 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온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주식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바닥부터 계속 들어가고, 이익 실현해서 나오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최고의 투자 상품은 부동산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채권에 투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2000선을 돌파한 그 경기도 안 좋은데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텐데 또 주식시장에 투자하겠냐? 아, 또 주식시장 투자하면 또 거덜 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제가 참고로 이야기하면 유동성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실적 장세로 가면 주식시장은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또 이제 또 한 번 또 들어갈 기회를 주겠죠. 자, 이제 그래서 갈 데가 없다.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많은 돈들이 다시 몰려올 것이다.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움직이냐? 바로 그런 돈, 투기 세력의 돈들이 이제 그런 그 좋은 입지 아파트를 이제 또 사들이겠죠. 자, 그러면 시장에 또 안 그래도 없는 매물에 시장에 매물이 마르고 전세가는 올라가고, 자, 그러면 또 신문에서 몇 달 후에 또 나오겠죠. 이제 뭐 집값이 뭐 올라간대더라, 뭐 매물이 없대더라. 자, 그러면 그때서야 또 실수요가 올라서 집값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그 그림이 조금 예상이 된다. 그러한 그림이 저는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한 점에서 실수요자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구축에서 신축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이제 분양권 못 사요. 이제 분양권 못 삽니다. 기존에 있는 거 외에는 못 산다. 자, 그리고 청약을 3기 신도시 뭐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지하철 놓는다 뭐 한다, 다 그런 거는 지금 이야기가 아니에요. 10년 뒤의 이야기. 10년 뒤의 이야기 지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그리고 그건 내 물건이 아니다. 그리고 그거 분양권 피 주고 살 수도 없고, 청약받아야 되는데 청약받는 거는 아주 귀한 분들만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실수요자들, 이사를 가신 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대책을. 이 부동산 주식시장이 2천을 넘었다. 자, 그러면 그 돈들이 빠져나와서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실수요자들은 지금 나온 금매들 많지 않습니까? 자, 금매들을 위주로 빨리 매수를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